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임금 인상입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여러 경제적 결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. 이게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요. 정책 시행 초기에는 좀 긍정적인 전망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비관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. 상당히 좀 엇갈리는데 이 상반된 이야기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게 2024년 4월이었죠. 시간당 최저임금이 16달러에서 20달러로 무려 25%나 올랐거든요. 사실 미국 역사상으로도 굉장히 큰 폭의 인상이라서 이게 일종의 자연 실험이다,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렇죠. 25%면 정말 큰 폭인데요. 자, 그럼 이 흥미로운 정책 실험, 그 결과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. 처음에는, 그러니까 정책 시행 초기에는 어떤 평가가 나왔었나요? 네, 정책 도입 직후에는요, 그 UC 버클리나 하버드 같은 주요 대학 연구진들이 분석을 내놨는데 고용에는 큰 타격이 없다. 그리고 가격 인상도 한 1.5%, 그 정도로 미미하다. 이런 결과들이 좀 있었어요. 물론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건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 자체는 실제로 올랐다. 이 점은 일치했고요. 그랬군요. 처음엔 좀 괜찮다는 분위기였는데,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고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좀 흥미로워지는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이제 작년 7월이죠. 2025년 7월에 발표된 연구들, 그중에서도 NBAR이라고 국립경제연구소 보고서가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. 여기를 포함해서 최신 분석들은 상당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NBAR 같은 경우는 약 18,000개, 그 전체의 한 3.2% 정도 되는 일자리가 줄었다. 이렇게 추정을 했고요. 페퍼다인 대학이나 다른 연구들도 비슷한 규모의 일자리 감소를 지적하고 있어요.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 다른 주나 아니면 캘리포니아 내 다른 서비스 업종하고 비교 분석한 결과거든요. 아,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는 거군요. 근데 단순히 일자리 숫자만 줄어든 게 아니라는 점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. 임금이 오른다고 했을 텐데 정작 일하는 분들 중 일부는 오히려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건가요? 네, 바로 그 점입니다. 이게 이번 사례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 중 하나인데요. 시간당 임금은 올랐지만 일부 조사에서는 근로자의 거의 90% 가까이, 89%가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연간 소득으로 따지면 최대 4,000달러까지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. 이런 분석도 나왔고요. NBAR 보고서에서도 임금 인상 효과의 상당 부분, 분석에 따라 다르지만 29%에서 많게는 49%까지 이게 고용 감소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상쇄되었다.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. 와, 시간당 페이는 올랐는데 일하는 시간이 줄어서 총소적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.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말 좀 답답한 상황일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네.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. 기업들은 그럼 이런 비용 증가에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? 가격 인상 말고 다른 움직임도 있었겠죠, 당연히. 네. 일단 가격 인상이 있었는데 이것도 예상보다는 좀 큰 폭이었습니다. 연구에 따라서는 10%에서 14.5%까지 올랐다는 보고도 있고요. 동시에 이제 그 무인 주문 키오스크 있잖아요. 그런 거나 아니면 AI 기반 드라이브스루 같은 자동화 기술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도 굉장히 뚜렷했습니다. 아예 캘리포니아 내 매장을 닫거나 아니면 운영 구조를 바꿔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그런 시도들도 관찰되었고요. 근데 좀 궁금한 게 같은 현상을 두고 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다를까요? 초기 연구 결과가 아주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.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건 사실 아닐까요, 혹시? 네. 좋은 지적이십니다. 여기서 이제 핵심은 연구 시점하고 방법론의 차이인 것 같아요. 초기 연구들은 아무래도 정책 시행 직후에 아주 단기적인 효과에 좀 집중했거나 아니면 분석 대상 데이터 선정 방식에 좀 한계가 있었다.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거든요. 반면에 이제 후속 연구들은 정책의 진짜 효과, 특히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. 이 점을 강조합니다. 경제학자 톰보그 같은 분도 지적했지만 기업들이 이렇게 급격한 인건비 상승에 적응하고 또 대응 전략을 실행하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. 아하,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시점과 방식으로 현상의 다른 면을 봤을 수 있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네,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캘리포니아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?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?
네,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째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가 고전 경제학 이론에서 배우는 것처럼 고용 감소 효과를 실제로 유발할 수 있다는 점. 이게 현실에서 확인될 수 있다는 거고요. 둘째는 정착 효과를 언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. 이게 또 중요하고요. 셋째는 단순히 일자리 수 변화 이것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 단축이라든지 아니면 자동화가 더 빨라진다든지 하는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캘리포니아의 경험이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정책을 고려할 때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는 점이죠. 그러니까 좀 신중한 접근 그리고 다각적인 영향 분석이 꼭 필요하다 이런 교훈을 줍니다. 네, 사실 한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뭐 매년 뜨거운 논쟁거리잖아요. 이 캘리포니아 사례가 우리 한국 상황에는 좀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?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사실 좀 조심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양국의 경제 구조나 노동시장의 유연성, 또 주력산업 같은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사례는 최저임금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히 임금 수준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고용 형태나 근무 시간, 물가, 심지어 기술 투자까지 경제 전반에 아주 복잡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따라서 한국에서도 최저임금 정책을 만들고 또 그 효과를 평가할 때 이런 다양한 파급 효과와 좀 장기적인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. 그리고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인상 사례를 통해서 정책의 원래 의도와 실제 결과 사이에 나타나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좀 살펴봤습니다. 단순히 임금을 올리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는 시간과 또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 보이네요. 맞습니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경제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접하실 때 그 배경이라든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이렇게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막 나올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더 신뢰하고 또 정책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할까? 이 질문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깊이 있는 논의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